도움이 된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현재 바뀌고 있는 노인 정책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지자체가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교통비, 버스비, 무료 정책 정리, 그리고 만 65세 지하철 나이 혜택 변경 등 만 65세 노인 혜택 관련 연령 상향 내용, 그리고 바뀌는 차기 정부의 노인 정책 1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러 가시죠. 먼저 버스비를 무료로 해주는 지자체들 이야기입니다. 2022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교통비, 버스비 지원을 해주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지자체가 버스비 무료 혜택을 주는지 살펴보자면 천안시는 현재 65세 무료 환승 카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65세 무료 환승 카드는 맨 처음 버스를 탈 때 첫 번째 버스비만 결제가 되고 그 뒤로 하루 동안 어떤 버스를 이용하던 간에 무료로 환승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즉 버스를 많이 타도 하루에 일회 비용만 청구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혹시 모르셨다면 꼭 발급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천안시가 충남에 속하기 때문에 충남 만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들은 만 75세 이상이시면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천안시는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 청소년도 버스비 무료가 되었으니까 손자 손녀나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창원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상 요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 시장이 해당 내용을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지하철이 무료인데 지방에서는 지하철 혜택이 없으니 이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점점 무상버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만 65세 이상이 당장이 안 되면 75세 이상으로 시행을 했다가 점점 연령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춘천시는 5월 8일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시내버스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0번이 무료가 된다고 하고요. 버스 무료 탑승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비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지방선거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대두된 만큼 앞으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 경기 광명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을 지원을 하며 연 100회 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명시 어르신들은 가까운 농협, 축협에서 GPS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편의점에서 충전하셔서 이 교통비 지원 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성시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시내 마을버스 이용료를 환급해 줍니다. 농협에서 발급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시가 매달 교통비를 정산해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연간 한도 156만 6천원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는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모든 분들에게 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셔서 받으시고요. 그 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이 아니시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만약 시행을 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타실 수가 있으시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도 무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주민센터, 즉 동사무소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연령 상향 문제가 앞으로 다뤄질 듯 합니다. 지난번 서울 지하철 파업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료 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 진행 중이라서 이 지하철 무료 연령 인상 등의 이야기가 앞으로 논의될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만약 노인 연령이 상향이 되면 기초연금 지급, 지하철 무료, 임플란트 지원을 포함해 국공립공원, 박물관, 미술관 무료 또는 할인, 기차, KTX, SRT 비행기 배표 할인 이런 혜택들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에 관해 논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인데요. 쉽게 얘기해 앞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 내국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0년에 비해 2040년이 되면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노인 인구수는
대략 800만 명에서 약 1,700만 명 선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2025년만 하더라도 노인 인구는 이제 1,000만 명이 넘게 되며 그보다 중요한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인 인구에 따른 부양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20년 동안 3배 가까이 부양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양비는 국가 차원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인 연령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 점차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이 지하철 무료 노인 연령 상향 관련 논란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를 만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높이자라는 주장들도 나왔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더 자주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바로 시행을 하기에는 논의도 전혀 안 돼 있고 현재 정부도 그리고 앞으로의 차기 정부도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더라도 바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66세, 67세 이렇게 단기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노인 인구의 엄청난 증가 대비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엄청 감소하고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노인 연령 상향은 앞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런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그리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버스비 무료를 해주는 정책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바뀌는 차기 정부의 새로운 노인 정책 15가지입니다. 일단 어르신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책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 정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정책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건강과 장수를 위해 이 장수사진 1회 촬영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촬영비 지원 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35%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 중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하고요. 35%까지 올라가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도 당연히 많이 늘겠지만 중요한 건 생계급여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단계적 상승을 공약을 했고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보도자료가 있긴 한데 이건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무튼 이렇게 생계급여를 올리게 되면 얼만큼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현재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약 194만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약 326만원입니다. 여기서 현재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30% 정도로 1인 가구는 약 58만원, 2인 가구는 약 97만 8천원 정도인데요. 만약 생계급여 기준을 35%로 올린다면 1인 가구는 68만원 정도, 2인 가구는 114만원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상 금액의 차이는 1인 가구는 9만 7천원 정도, 2인 가구는 16만원 정도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르신들이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도움될 만한 정책은 수급자 가족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 개인별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부부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씩 부부와 함께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추가 지급된 20만원은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겠다는 게 앞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분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네 번째, 수급자의 근로사업 소득공제가 50%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을 30%를 공제를 하고 있는데 5월 이후 차기 정부에서는 50%를 공제하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만 원을 벌면 현재는 30% 공제해서 70만 원을 소득으로 산정을 하지만 5월 이후 차기 정부는 50% 공제로 50만 원이 공제가 되고 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또한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희소식일 듯 하고요. 따라서 수급자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소득으로 인한 탈락이나 감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근로장려금을 늘리고 근로장려금 대상 또한 확대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분들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일종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고요.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차기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주면서 주는 대상도 더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표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기준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단독가구 2,400만원, 헛벌이 가구 3,600만원, 맞벌이 가구 4,320만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이 금액들 이하이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 듯 하고요. 그리고 지급액 또한 상향이 되는데요. 최대 기준으로 단독가구 165만원까지, 부부가구 312만원까지, 맞벌이하고 330만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지급액이 10%에서 20% 정도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접적인 어르신 공약 8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초연금 1인당 4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은 누가 되던 40만원 확정인 상황이었는데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임기 내에 기초연금 40만원을 지켜질 듯 합니다. 현재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연금 1인당 10만원 증액, 부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 16만원 증액이고요. 단독가구 월 48만원, 부부가구 월 68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켜질 듯 하고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이재명 후보는 부부감액 폐지 공약도 걸었는데요. 이런 상대편 공약도 수용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인상을 하게 되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에 노인 빈곤율을 5% 가까이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참전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보훈급여금은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중복지급 금지 또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인데요. 거의 모든 연령대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듯 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건강검진을 확대를 합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만 54세 여성, 만 66세 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에게도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약 4회 정도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우울증 국가검진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퇴직 소득세 폐지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약 95%가 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르신 건강 증진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충을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바둑 체스 등 인지케어 스포츠 노화 방지 프로그램,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또한 중요한데요. 일곱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각 지자체가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고 할인을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공약이 실천이 되면 국가적으로 일괄 무료로 실시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용이 약 10만원에서 20만원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시겠네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요양 간병 관련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가족 돌봄 휴가를 늘려 간병 때문에 간병 실직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요양 간병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치매 사전 관리 프로그램 등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뀔 가능성 높은 정책들 두 가지인데요. 아홉 번째는 부양 의무자 전면 폐지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긴 하지만 전면 폐지는 아닌 상황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때 이 전면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 차기 정부에 참여가 예상이 되는 만큼 공약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수용이 된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주 돌봄 수당이 있는데요. 요 내용 또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보면은 돌보는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을 하자 이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공약 차기 정부에 수용이 된다면 시행 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바뀌는 노인 정책들에 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트렌드 라디오이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